이 프로그램은 발달장애인 특성화 연구를 바탕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. 근데 참여자들이 각자 개별성이 매우 달라요. 그 스펙트럼이 넓다는 게 발달장애인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특히 그 개별성에 중심을 두고 계획 중심이 아니라 하면서 그 활동을 좀 구체적으로 바꿔나가면서 반응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에요. 실제로 발달장애인이 어떤 소리나 진동이나 주변의 어떤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미술 표현도 많이 하고 있어요. 이런 걸 고려해서 미술적인 요소와 소리적인 요소를 같이 결합한 프로그램을 하고자 했고요. 그럼에도 좀 너무 자세하게 세부 프로그램을 결정해 두고 그걸 제공하기보다는 참여자들이 개별적으로 어떻게 반응하거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강사분들이 그때그때 수업을 좀 다르게 기획하면서 진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요. 이런 요소들을 고려해서 3가지 재료를 개발했고 3가지 다 좀 미술적인 표현을 많이 할 수 있으면서도 소리가 나는 재료예요. 모든 발달장애인은 아니지만 움직일 때 나는 소리에 관심을 가지거든요.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 재료로서 이야기 모양자를 사용했고요. 모양자 같은 경우는 그 모양자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조각들인데요. 이게 아주 작은 소리지만 뭔가 포슬포슬하기도 하고 뚜둑하는 소리가 나기도 해요. 군번줄도 나무판이나 아니면 종이 위에 군번줄을 다양하게 놓으면서 시각적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군번줄을 좀 많이 집느냐, 여러 개를 이렇게 줄을 이어서 하느냐, 어떻게 그 바닥에다가 놓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좀 나기도 해요. 그리고 주사위를 가지고 하는 상자는 특히 더 주사위를 빌렸을 때 나무 상자에 소리가 많이 나는데요. 교육 참여자들이 이 소리에 집중하면서 좀 더 직관적으로 놀이한다라고 느끼면서 활동을 할 수 있어요. 나무 상자 같은 경우는 완성형이 아니라 참여자가 나무 상자 표면에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자유롭게 그릴 수 있어서 자기가 그린 그림들이 뭔가 오브제가 되고 그 안에 주사위를 넣어서 소리가 나게 하는 놀이를 할 수 있거든요. 이런 걸 고려한 재료입니다. 그래서 촉각적인 부분이나 청각적인 부분이 같이 당사자에게 좀 느껴지는데 강사분들마다 이것을 각자의 방식으로 현장에 따라서 변형해서 사용하시는 게 좀 중요한 지점이기도 합니다. 이번에 미술창작소 수업에서는 소재 활용에도 제한이 없고 활동 방법에도 제한이 없었고 또 이제 결과물 하나를 쫓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크게 있었어가지고 조금 더 자유롭게 진행을 할 수 있었고 저는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우선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가 있어야 무언가를 같이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최대한 아이들 위주로 준비를 했었는데 아이가 좋아하는 재료를 별도로 준비를 했고요. 전 시간에 쓰였던 거 지금 이 시간에 쓰이는 거를 같이 콜라보 해가지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놨었습니다. 경험은 하되 너무 억지로 끌고 가진 않고 이 재료를 경험했다. 그러면 뭐 그 다음 시간에 다른 수업을 하면서도 그 수업의 재료를 또다시 체험해서 거부 반응을 조금 줄여보는. 비닐의 소리라던가 비닐을 촉감 밟아본다든가 봉을 만들어서 던져보고 비닐의 특성을 자연스럽게 알아가고 거기서 나오는 소리의 그 확장성을 가지고 수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. 그때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했던 기억이 나고요. 직접 하면서 느끼는 거를 가장 중요시 여겼거든요. 또 연필 하나를 들더라도 지우개 하나를 들더라도 그 느낌이 다르고 무게감이 다르고 또 그거에서 느껴지는 그런 감성들은 각자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서 그 아이가 할 수 있게끔 시간을 두고 기다려주고 다독여주는 식으로 했거든요. 이 아이는 이게 좋겠다. 이걸 더 재밌게 할 수 있겠다. 그거를 다 알고 같이 참여를 해서 비닐 속에서도 바다를 꾸미고 뭔가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같이 활동한 게 저는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.
찰흙을 이용해서 만드는 수업이었거든요. 꾸미는 수업이었는데 사실 집에서는 연우랑 찰흙을 잘 경험을 못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조금 거부감은 있었지만 조금씩 만져보면서 연우도 촉감을 느끼고 만족하면서 그 작은 거라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. 미술을 좋아해서 미술 쪽으로 많이 수업을 알아봤거든요. 뭐 학원도 알아보고 천안 쪽에는 없는 것 같아서 수원으로도 이렇게 미술 수업을 받으러도 주 1회씩 가고 그랬었어요. 그래서 미술 쪽으로 좀 많이 찾아도 보고 수업도 많이 참여해 봤는데 일반 친구들이랑 같이 수업을 듣다 보면 아이가 이제 뭐 소리를 지른다거나 어렸을 때는 운다거나 하면 수업 진행도 어려워서 선생님들도 한 달 정도 하시면 이제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어요. 근데 이렇게 천안에 이렇게 수업이 있다고 그래서 이런 게 너무 좋고 좀 저학년들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이 조금 많이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이 기회로 이게 잠시 한 번의 사업이 아니라 오랫동안 또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. 이렇게 생각합니다. 저에게 미술 창작교란 새로운 도전이고요. 새로운 사람들을 알게 되고 또 새로운 미술을 저도 아이들한테 배우게 되는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동네에서 다양한 아이들이 또 오다 보니까 좀 더 확장된 곳의 아이들을 가리키는 느낌이었었어요. 저의 미술 작업 강의하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? 아이들이 정말 환하게 웃어주면서 하이파이브를 해요. 그러니까 그런 게 저한테 약간의 엔돌핀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. 미소 창작소는 저를 더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었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. 매주 주말마다 아이들과 함께 번거로우셨을 텐데 멀리까지 꾸준히 찾아와 주신 부모님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매번 엔돌핀 같았던 이 발걸음이 우리 아이들 다 왔겠지?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을 때 짠하고 아이들이 다 와줬어요. 저는 좋은 경험을 아이들 만나서 할 수 있었던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어른들의 관점에서 보면 아이가 되게 느린 것 같고 답답한 것 같지만 아이들이 자기만의 그거를 하기 위해서 움직여지는 그 찰나의 그 순간순간 느껴지는 감정들을 못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. 아이가 느려도 기다려주시고 답답해도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곧 헤어지려니까 아쉽기도 해요. 함께 계속 이제 참여해주신 보호자분들도 참여자 중에 한 분으로서 함께 여러 가지 활동을 해주신 데 너무 감사드리고요. 부모님한테도 아이들한테도 잘하셨고 앞으로도 꾸준히 활동을 기대를 하고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다시 만나서 좋은 수업을 해보고 싶습니다.